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급팽창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팽창 이론, 즉 인플레이션 이론 이전에 빅뱅 우주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지평선 문제죠. 관측자가 보았을 때 양쪽 지평선은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한가, 즉 물질의 분표가 균일한가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주가 왜 편평하냐라는 거예요. 편평하다, 평탄하다 같은 말입니다. 왜 편평하냐 이거예요. 자, 우주가 편평하다, 평탄하다는 것은 공률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률이 0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근데 왜 우주는 편평한가? 확률적으로 무지 낮은 편평한 우주가 되었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홀국 문제가 있었죠. 이 우주 초기에는 수많은 자기 홀국이 만들어졌는데 왜 얘네들이 관측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급팽창 우주론 이론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팽창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지평선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평선은 이와 같이 확장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지평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주는요 초기에 어떠했다고요? 그렇죠. 지평선보다 작은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까? 얘네들이 참 좀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네들이 급팽창에서 어떻게 되었다? 급팽창에서 현재 이러한 우주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쪽 지평선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절대 상호작용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설명한 이론에 의해서 얘네들이 과거에는 어떠했어요? 그렇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지평선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이 뭐냐? 자,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가로축은 이제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뭐냐면 우주의 크기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우주의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우주는요 처음에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다? 급격히 크기가 커졌다는 거죠. 이 시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급팽창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완만히 팽창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급팽창 이론이고요. 기존에 있던 빅뱅 이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팽창해 왔다라고 하는 거. 점선으로 그은 형태로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형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대충 의미가 이해됐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평선 문제는 해결이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우주는 평탄한가? 왜 우주는 편평한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부러진 면, 곡면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쉬우냐면 풍선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있잖아요. 뭐도 곡면이에요. 그렇죠. 지구의 표면도 곡면이에요. 자, 풍선처럼 이렇게 작은 곡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곡면이구나. 구부러졌구나. 곡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지구처럼 아주 커다란 곡면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곡면의 아주 일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지 않고 편평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입니다. 자, 우주는 어떻게 됐다고요? 급팽창했다는 거예요. 자, 급팽창하지 않고 서서히 팽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구부러진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곡률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급팽창했기 때문에 급팽창 이후에 만들어진 우주 배경 복사는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 우주 배경 복사, 급팽창 이후에 만들어진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아주 일부분만을 보여준다는 거죠. 요게 좀 표현이 그런가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주가 구부러진 걸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주가 급격히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우주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분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실제로는 곡률이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도 우리는 일부분만 보면 여기는 곡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어떻게 보인다? 곡률이 있더라도 평탄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편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렇죠? 우주의 어떻다고요? 우주의 일부만 보게 된다는 거. 일부만 봐요. 그러면 곡률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렇죠? 편평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작은 곡면인 풍선과 엄청나게 큰 곡면인 지구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지구라고 하는 곡면에서는 우리가 일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편평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자기 홀국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자기 홀국이 형성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주가 급 팽창했다는 거죠. 그 결과 자기 홀국의 밀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희박해진 거죠. 즉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자기 홀국의 개수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 관측이 어떻다고요? 관측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자기 홀국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급팽창 이론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갖고 있던 한계점, 문제점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뭘로 가보냐면요, 이제 암흑 물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두운 물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암흑 물질이라고 한 겁니다. 까만 물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암흑 에너지도 다룰 텐데요. 암흑 에너지도 뭐라고요? 잘 모르는 에너지다.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미에서 암흑입니다. 다크예요, 다크. 이거 다크 매터입니다. 암흑 물질, 어두운 물질이라는 게 아니고 잘 모른다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암흑 물질이 또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태양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행성이 있어요. 자, 행성은요,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거 행성이 왜 태양 주위를 공전할까요? 자, 공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 태양의 인력 때문에, 즉 중력 때문에 행성은 태양한테 끌려가서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중력이 원심력과 상쇄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래 엄밀히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이 필요하죠. 이 중력이 뭐의 역할을 해준다? 구심력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중력이 뭐하고 원심력하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회전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원심력이 없죠. 중력에 의해서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행성들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있어요. 그러면 수성에 비해서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졌죠. 자, 이때 중력, 만유인력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자, 따라서 지구가 받는 중력은 수성이 받는 중력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 원심력도 어때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원심력은요,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는 힘이에요. 자, 따라서 수금지와 수성에서 지구, 거리가 멀어졌죠? 중력이 작아졌죠? 원심력이 작아도 돼요?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속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수록 행성들의 공전 속도는 이와 같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것을 똑같이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우리 은하내에 있는 천체들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은하를 보게 되면 우리 은하의 중심, 핵에 대부분의 별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 대부분의 질량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이런 데 있는 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집단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중력이 작용하죠. 가만히 있으면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 결과 원심력도 작아져야 되니까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중심부에 대부분의 질량이 있는데 이런 데도 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적기는 하지만. 이런 데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얘네들이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중력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빨리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회전하는 속도는요, 이 주변부의 질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자, 관측을 해요.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되면 별들이 몇 개가 있네? 별의 질량은 얼마니까 여기에는 질량 분포가 얼마가 되겠네? 얼마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겠네? 그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네들은 얼마만큼의 속도로 우리 은하 중심을 회전하고 있겠네. 그걸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거리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은하의 중심이에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별들의 회전 속도입니다. 별들이 우리 은하 중심 주위를 회전을 해요. 무엇처럼?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되려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이런 것을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G2에서만 다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요, 요 구간이에요. 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회전 속도가 느려져요.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수금지와 목토 전해명. 수성의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르죠. 지화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져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때 이 회전 속도가 이만큼이 될지 아니면 이만큼이 될지는요, 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 있는 질량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데 질량이 많으면 이렇게 같은 거리에서 회전 속도가 빠를 거예요. 반면에 질량이 적으면 같은 거리일 때 속도가 느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통해서 별을 관측한 거죠. 별들을 관측을 해서 질량을 구하고 중력을 구해서 그렇죠.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별들의 회전 속도를 한번 구해봤어요. 이건 예측치예요. 뭐를 통해서? 그렇죠. 별을 관측을 했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질량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뭘 구한 거예요? 그렇죠. 회전 속도를 구한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관측을 했더니 관측 결과는 위에 있는 이 그래프로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다? 우리가 별들을 관측해서 질량을 결정했잖아요. 우리가 관측한 별들의 질량보다 더 많은 질량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관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질량을 구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한 질량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회전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더 빠르게 하는 어떤 중력을 일으키는 질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걔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 물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별들을 관측해서 질량을 구했고요. 그 질량을 근거로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예측을 한 게 이거예요. 예측을. 자,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거리를 생각을 해봐요. 요 거리.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별을 관측해서 예측한 값은 회전 속도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실제 관측되는 회전 속도는 그거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별을 관측해서 구한 질량보다 더 많은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더 많은 질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도입한 거예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암흑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뭐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을 하는 거죠? 빛을 통해서, 전자기파를 통해서 이제 뭐의 존재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즉, 암흑물질은 뭐다?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뭔지는 몰라요. 근데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렇죠. 얘는요, 전자기파하고는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기파와 작용하는 물질을 그냥 보통 물질이라고 합니다. 보통 물질하고 똑같이 무슨 효과를 유발합니까? 그렇죠. 중력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암흑물질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중력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별이 있어요. 이 별빛이 이렇게 날아오는 애도 있지만 이렇게 날아가는 애도 꺾여서 나한테 들어오게 된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빛의 진행 방향이 휘어지면서 밝기가 증폭되는 현상. 그렇죠. 중력 렌즈 현상이었죠. 그래서 암흑물질은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관측은 불가능하다. 그럼 암흑물질의 존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뭐를 이용해서? 중력 렌즈 효과,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그래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예측했던 것보다 어떻다고요?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 우리가 관측했던 말고 또 다른 질량이 존재한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뭐라고 했다? 암흑물질이라고 했다. 그럼 이 보이지도 않는 것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다음은요,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 에너지. 자, 요거 암흑 에너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허블 법칙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자,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V하고 R의 관계였죠. R이 뭐예요? 거리고요. V가 뭐예요? 후퇴 속도입니다. 자, 근데요, 이거 후퇴 속도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도플러 효과에서 람다 제로분의 D 람다는 C분의 V였잖아요. 이게 후퇴 속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퇴 속도는 뭐하고 이꼬르하다? 뭐하고 비례한다? 그렇죠. 적색편이에요. 적색편이. 그러니까 후퇴 속도 대신에 뭐를 써도 되는 거예요. 적색편이라고 사실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리를 또 대신할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실시 등급을 스몰 m,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뭐하고 비례한다? 거리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이 똑같다. 절대 등급은 10파섹 거리인데 실시 등급이 똑같다? 그러면 실제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10파섹이라는 거죠. 반면에 절대 등급은 10파섹 거리인데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더 어둡다는 거잖아요. 얘가 어두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리가 10파섹보다 더 멀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실시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실시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등급이 작으니까 더 밝다는 얘기예요. 더 밝으려면 어때야 돼요? 얘보다 더 가까워야 되겠죠? 즉 10파섹 이내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실시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은 거리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거 거리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실시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라고 써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등속 팽창입니다. 등속 팽창. 근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무조건 허블 법칙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에요,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속 팽창이 뭐예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질량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처음 빅뱅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질량에 의한 중력 효과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900년대까지는요,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질 것이다. 감속 팽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거리가 멀어진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과거를 의미해요. 자, 이게 1억 광년, 2억 광년, 3억 광년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1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나한테 오는 거고요. 10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나한테 오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100억 광년이면 100억 년 전에 방출된 빛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거리가 멀면 과거를 의미합니다. 자, 감속 팽창은 뭐예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빨랐다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과거니까 거리가 멀수록 지금 현재는 똑같은 거죠?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팽창 속도가 빠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감속 팽창일 경우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면 그거 한번 가정을 해봐요. 가속 팽창일 때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가속 팽창은 점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럼 과거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과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가속 팽창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 대충 알겠죠?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동일한 후퇴 속도가 나타난다. 즉, 동일한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감속 팽창일 때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동일한 적색 편이가 나타나요. 반면에 뭐일 때? 가속 팽창일 때가 동일한 적색 편이가 가장 먼 거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감속 팽창은 과거의 팽창 속도가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후퇴 속도가 가까운 거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속 팽창은 과거의 팽창 속도가 느렸죠. 그러니까 동일한 적색 편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리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감속이나 등속에 비해서 훨씬 더 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가로축과 세로축의 물리량을 바꿔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바꾼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한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지금 가로축이 뭐가 되는 거야? 자, 가로축이 적색 편이 뭐라고요? 후퇴 속도예요. 후퇴 속도.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가 된다고요? 거리죠, 거리. 즉, 거리니까 실시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축을 바꾸면 등속 팽창일 때는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축을 바꿨으니까 감속 팽창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감속 팽창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감속이요, 감속. 자, 가속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을 때는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조금 아까 이거 했던 해석 똑같이 그럼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이 감속일 때는 어때요? 가깝고, 가속일 때는 어때요? 더 먼 거리일 때 나타난다. 조금 아까 이 그래프에서 해석했던 것과 똑같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시 옮겨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래프나 똑같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1A형 초신성이 있어요. 1A형 초신성. 자, 이거는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뭐 이제 지나서 잘 모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백색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색외성. 자, 이 백색외성은요. 백색외성은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죠. 질량이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진다. 자, 그런데 질량이 얼마가 되면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면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폭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외성은요. 백색외성이 있어. 주변에 어떤 별이 있어. 그 별로부터 자꾸 물질을 빨아들여요. 그러다가 얼마가 되면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1A형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A형 초신성은 다 얼마에서 터지는 거예요? 태양 질량의 1.4배에서 터지는 거예요. 질량이 곧 뭐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지시해 줘요. 자, 따라서 1A형 초신성은 동일한 질량에서 폭발한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방출하는 에너지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방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광도잖아요. 광도가 동일한 거예요. 이 광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가 똑같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절대 등급이 똑같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절대 등급이 동일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시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은 뭐를 지시해 준다고요? 거리를 지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A형 초신성은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약 마이너스 19.5등급이에요. 그럼 뭐만 측정하면? 실시 등급만 측정하면 바로 뭐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리가 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A형 초신성은요.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정확하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주의 표준 촛불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표준이 되는 천체라는 뜻이에요. 의미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이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 1A형 초신성이 우주 팽창에 의해서 후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색 편의가 나타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리죠,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거리는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실시 등급에 비례할 겁니다. 어차피 절대 등급은 1A형 초신성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 절대 등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리는 뭐하고 비례한다? 실시 등급에 비례한다. 그래, 그래프 보면 대개 어떻게 나와요? 세로축이 거리 R 또는 뭐라고요? 실시 등급 M으로 나와요. 왜? 얘네들은 절대 등급은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자,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어떤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1A형 초신성의 실시 등급을 구해봤어요. 또는 거리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면 이렇게 점이 찍혀야 되겠죠. 이런 관측 결과가 얻어져야 될까요? 가속 팽창한다면 이런 관측 결과가 얻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관측 결과가 얻어졌다고요? 그렇죠. 이런 관측 결과가 얻어졌어요. 즉 동일한 적색 편의가, 어떤 적색 편의가 등속 팽창을 가정했을 때보다 더 먼 거리에서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더 먼 거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실시 등급이 더 크다는 얘기죠. 어차피 절대 등급은 똑같으니까.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특정 적색 편의를 갖는 것이, 어떠한 주어진 적색 편의를 나타내는 것이 그 나타내는 1A형 초신성의 실시 등급이 등속 팽창을 가정했을 때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크다는 얘기예요. 즉, 더 멀다는 얘기죠. 등속 팽창일 때보다 더 먼 거리에서 어떠한 적색 편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저 우주가 가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런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주는 내부에 질량이 있고 그 질량에 의한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느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감속 팽창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다고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관측 결과가 얻어진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도입한다고요? 가속 팽창을 도와주는 에너지를 뭔가를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뭐라고요? 우주의 가속 팽창을 도와주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암흑 물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암흑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진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공간이 있으면은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진공이죠. 이 진공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진공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진공, 공간이 요만할 때보다는 요만할 때 이 진공 에너지가 어때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같은 부피가 가지고 있는 진공 에너지의 양은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진공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어떻게 본다고요? 진공 에너지일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자,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죠? 이때 밀도예요, 밀도. 자, 우주 내에 있는 물질의 양은 똑같아요. 질량은 똑같아요. 근데 공간이 넓어지니까 물질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물질의 밀도는 이와 같이 감소할 거예요. 뭐 보통 물질이 됐든 암흑 물질이 됐든. 그런데 이 우주 팽창을 도와주는 에너지, 이 암흑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또 다른 암흑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일정할 것이다라는 얘기. 이거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 자,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요, 뭐의 영향이 더 커요? 뭐의 영향이 더 커? 그렇죠. 물질의 영향이 더 커요. 즉, 중력 효과가 암흑 에너지, 이거는 팽창을 도와주는 거, 이건 팽창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중력 효과가 더 커요. 팽창을 방해하는. 그래서 감속 팽창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크기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영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 중력에 의해서 팽창을 방해하는 거고, 암흑 에너지는 팽창을 도와주는 건데, 암흑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초기에는 뭐가 더 크다? 물질 밀도가 크다. 물질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팽창 속도가 느려진다. 감속 팽창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더 크다? 암흑 에너지 밀도가 커지게 된다. 그 결과 물질에 의한 중력, 즉 물질에 의한 중력으로 감속되는 것보다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되는 효과가 더 크다. 그 결과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팽창 속도가 되려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꾸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급팽창 이론, 그 다음에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